최근에 팬데믹으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면역 걱정이 아주 익숙해져 버렸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돼서 중증으로 발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그냥 저절로 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개인의 면역력의 격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면역의 중요성을 겉으로만 알지 면역이 정말 무엇이고 진짜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건강에 해로운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면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면역이란 말은 요즘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죠. 눈 주변이 파르르 떨리거나 입안이 헐고 입술 주위에 수포 잡고 생길 때, 야, 나 요즘 면역력 떨어졌나 봐, 걱정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감염성 질환으로 면역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러지, 또 비염, 천식같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도 면역과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또 매일 접촉하는 물체에는 세균, 바이러스, 미세먼지, 기생충, 곰팡이 같은 해로운 각종 병원체가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태세를 늦추면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호막처럼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몸속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에 있는 100명의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나 세균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들이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면역 반응을 통해서 침입자들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HO에서는 아주 건강한 사람은 5%,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20%, 병 앓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7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단계에서 진짜 병으로 넘어갈 때 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병 전 단계에 멈춰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바로 면역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T세포, B세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T라는 게 흉선이란 뜻이니까 이거 흉선에서 이 면역세포가 있겠구나. 그리고 B는 골수란 뜻이거든요. 이 골수에서도 세포들이 단련되겠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겪는 증상들을 보면 편도선 제일 먼저 붓잖아요. 편도선 붓는 게 1차 면역기관이다. 야, 림프 부었어 하죠. 림프절에도 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체 여러 기관에는 이 면역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맞서서 몸 안에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에게 신호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보내서 혈류를 타고 온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야,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역세포들을 빨리 불러 모으고 싸우는 과정에서 혈류가 증가하고 빨갛게 붓고 통증 일으키는 거, 바로 염증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건 좋은 염증인데, 한 달, 1년, 10년 계속되는 염증이냐면 이건 만성염증이 됩니다. 면역이라는 거는 만성염증으로 가는 걸 차단시켜야만 진짜 면역의 의미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나 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이물질에 계속해서 면역을 소모하게 되면 이제는 질병으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만성이 되기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진짜 면역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한번 작동이 되고는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야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감염된 세포만 딱 죽여서 우리 몸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켜나갔을 때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꽃가루는 눈이나 코로 조금 들어오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면역 시스템이 이걸 바로 항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 자기하고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이게 난지를 모르고 나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죠. 칼집 없는 칼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나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 모든 장기에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손에 생기는 걸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지만,
이 소장에 주로 생기면 크론병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너무 날뛰고 있는 우리 면역 기능을 또 억제해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거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면역도 좀 억제되기 때문에 암이나 다른 감염 질환의 치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살이 많이 찌고 부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에는 또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높다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면역은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면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변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변이가 바이러스의 진화를 의미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 변화된 바이러스의 새로운 면역체를 또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격을 당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독감 백신을 1년에 한 번씩을 맞는 이유는 조금씩 변이된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토착화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는 날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는 너무 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되지 못하겠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면역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빨리 변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게 아무리 변해도 내가 이겨내려면 우리 몸의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방법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복입니다. 이제 우리 형사분들께서 범인 체포하기 위해서 빵하고 우유 드시면서 컵라면하고 이제 열심히 잠복하시는 거 기억날 텐데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 바이러스가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헤르페스 바이러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과로하거나 피곤할 때 입술 주위에 물집 생기는 이런 애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경절이라는 곳에 조용히 살고 있다가 이 주인님께서 몸 안 좋고 이럴 때 싹 다시 증식하면서 물집 나타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면은 피곤하다, 면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친척 바이러스가 바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럼 면역은 처음 어디에서 왔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아 때부터 면역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태아는 엄마한테 기생하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탯줄로 전해준 걸 가지고 면역을 지키고 있다가 태어나면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균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자리 잡은 균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내 면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서 2년 안에 면역 형성이 평생 면역의 70%까지 담당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에서 다 안 될 때 그 다음이 후천 면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면역 점수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드시는 분은 마이너스 10점. 네, 벌써 마이너스 10점이죠. 네. 자, 두 번째,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밀가루나 설탕이나 짠 것, 이거 세 개 중에 좋아하는 게 들어있다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당뇨나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비만 각각 10점씩 마이너스입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40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나이가 35세 이후는 그냥 마이너스 10점입니다. 100점에서 이 점수들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60점이 넘을 때는 면역이 나는 살아있는 거고 60점이 안 되면 면역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면역 점수를 안전하게 획득을 하려면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스트레스, 짠 음식 이걸 안 하던가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나 비만에 안 걸려 있던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이 하필 또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짠 음식을 또 잘 먹게 돼서 면역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잘 생각하면서 조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은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다인데요. 우리 부모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그 부모님처럼 살아서입니다. 아빠가 암이어서 내가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살아서 내가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나 태도, 밥 먹고 맨날 술을 드시면 나도 뭔가 나중에 커서 뭘 마시겠죠. 밥 먹고 맨날 누워 있으면 나도 맨날 누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제주도에 딱 도착하면은 알러지나 이런 게 그 공항에서부터 사라진대요. 아토피 아이들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주변에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치료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환경을 바꾸면 나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기를 바꿀 수 없다면 내 몸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역 기능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식습관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오늘 면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게 면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몸이 좋아지길 원하고 있죠. 절대 몸이 좋아지지 않고 이 환경이 서울이 제주도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인 이상은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본인의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습관 하나가 바뀌면 몸의 면역이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이 면역이 중요한 시대를 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것대로 당신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뭘 많이 먹습니다. 배고플 때 먹죠, 외로울 때 먹죠, 슬퍼도 먹죠, 화날 때도 먹죠, 욕도 먹죠, 나이도 먹죠. 그러니까 결국은 먹다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장은 그 먹는 거 감당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놀라지 마세요. 욕을 먹어도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장이 감당합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과잉으로 유입된 음식이 독으로 변해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 몸속의 면역력 창고인 장 건강 지키는 법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장이 인체 최대 면역 기관입니다. 장이 왜 그러냐 하면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물질을 생성하는데, 장 점막의 25% 정도가 면역 기관인 림프 조직이고 장의 B세포에서는 항체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B세포가 뭐 하는데요? 기억하는 세포예요. 너 며칠 전에 봤던 그 사람이네 하는 그 기억을 이 B세포가 하는 거예요. 면역력의 60에서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뇌 무게가 평균 1.4kg 정도 되는데 소화기관에서 하는 미생물도 1.4에서 1.5kg 정도 됩니다. 게다가 장이 우리 몸에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4분의 1, 25%를 쓰는데 뇌도 우리 몸에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25%를 씁니다. 그러니까 뇌와 장은 같다. 뇌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장도 머리 쓴다, 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장에 면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과식으로 장에 트러블이 생기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왠 줄 아세요? 장의 역할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화하는 거, 하나는 면역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면역을 막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화하는 데 힘을 다 쓰니까 면역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건 엄청 과식하면서 나 요즘 너무 면역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과식을 안 해야 면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 화장실을 가야 된다. 이런 기본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면역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면역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비싼 걸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장은 몸 안에 있지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실제 입이랑 항문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깥 세상이에요. 속에 있는 밖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로 되어 있지 않고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점막. 이 점막은 뭐냐면 점액질이 분비되는 막. 여러분 만져보면 촉촉하고 미끈거리고 이게 정상인데요. 이런 점액을 분비하는 곳이 술잔세포라는 게 있는데, 끈끈하고 미끈거리는 점액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흡수가 잘 되게 하는데 또 이 점막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막에는 멀트라고 하는 면역 방어막이 있는데 평소에 IgA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둘러싸서 힘 못 쓰게 하는, 그리고 염증성 항체의 활성을 방해해서 염증을 줄이는 항염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에게 자극해서 일일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전체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우리 몸에 사는 체내 유익균이 우리한테는 이로우니까 얘네들까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gA 분비에 문제가 있으면 점막에 다 감염이 생겨요. 그러면 축농증,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또 심지어 감염성 설사 같은 질병에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들을 먹었는데 문제는 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차고 아랫배 묵직해지고 변비 생기고 하면 계속 붙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염증이 궤양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 또 급기야는 대장암까지 걸릴 확률을 높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속을 편하게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장 면역을 속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물을 씹어서 위에서 분해하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장에서 변 만들어 배출하면 끝입니다. 이 네 박자 잘 지켜도 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잘 소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데, 소화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입에서 꼭꼭 씹어야 됩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씹으면 침이 나와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보다 죽이 소화가 잘 되고 죽보다 미음이 소화가 잘 되는 건 입자가 작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위가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가 너무나 많은 양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위경련 났다라고 얘기하고, 위경련이 오래 지속되면 음식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잘 씹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산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감식초나 매실액 같은 거 좀 희석해서 식사 전에 아니면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좋은데, 보통 소주잔 중심으로 50cc라면 10cc 정도를 식초, 그리고 나머지 40cc를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샐러드를 즐겨 드신다면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린 분들은 조청을 한 티스푼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식초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고 조청은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저도 매일 아침에 식초를 희석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식초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도 식사량이 많으면 혈관을 파괴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서 혈당이 너무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라는 게 파괴되면서 구멍이 나요. 그러면 안 좋은 독소들도 쉽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 장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내피세포가 파열되면 동맥경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면역 지키고 오래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식사량이 많지 않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당한 건 늘 옳습니다. 속면역을 튼튼히 하는 마지막 수비수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흡수되어야 영양분이 되고 면역에 도움이 되겠죠.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도, 위를 거치는데 위까지 도달한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분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토해버리는 건 위까지 왔을 때 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쇄가 돼서 소장까지 내려갔다. 드디어 우리 소장이 너 들어와, 너 대장으로 나가서 항문으로 나가,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에 사는 누가 하느냐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장내 유산균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부족하면 소화장애 오고 영양분도 좋은 거 흡수도 못해요. 그래서 장이 안 좋다는 말은 유산균이 부족하다, 유산균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유산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라는 신호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도 80에서 90%는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분 좋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를 때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발효된 음식이나 유산균을 보충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3단계로 구성된 3단 변신 로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에서 육모라고, 여기서 흡수하는 건 지방 흡수하고, 중간에서는 포도당 흡수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곳에서 아미노산 흡수를 하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제대로 흡수 기능을 하려면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떡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떡져 있으면 소장이 기능을 못하면 영양분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흡수하지 못합니다. 소장에 때가 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때를 훔쳐내는 게 뭘 하느냐? 식이섬유가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바로 장 면역을 지키는 채소 먹는 법입니다. 그러면 생으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삶아서 먹어야 돼요? 또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 둘 다 먹어라. 그렇지만 생으로는 흡수율이 낮고요. 삶아서 갈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 식물도 뼈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 뼈가 바로 섬유질이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그 섬유질을 먹고 자라거든요. 먹이가 되니까 또 좋죠. 그래서 삶은 채소 주스 한 잔으로 장 근육을 강화하고 소장의 찌꺼기 잘 제거되니까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면 가스도 잘 안 차고 잘 배출이 될 수 있고 속도 편해지고 장 면역을 지킬 수 있겠죠. 장이 변 보는 곳이다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이제 음식이 뇌를 만나는 곳이 바로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 장을 보호하려면 소식하면서 면역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제 희망입니다. 면역력 관리에 있어서 장만큼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입니다. 지금껏 등을 그냥 기대거나 누울 때 등짝 정도로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등이 무슨 일을 하길래 면역이 있다고 하는 걸까? 등은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좌우, 전후의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척수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흐르는 신경통로이기 때문에 몸 전체의 장기에 사인을 보내고 조정하는 중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을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신체 각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너무 당연할 거고요. 내가 볼 수 없는 곳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내 등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마지막 단계, 등 면역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등을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옛날에 막 너무 더울 때 등목을 시켰거든요. 거기다 찬물을 껴얹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등에 정신이 있나? 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야, 너 정신 차려 해서 어딜 때립니까? 등짝 스매싱을 하죠. 그래서 확실히 등에 정신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등에 정신이 있었어요. 바로 척수신경입니다.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가 있는데 척추가 왜 경추 몇 번, 흉추 몇 번, 요추 몇 번, 왜 이렇게 잘게 있었을까요? 그 안에다 척수신경이 있고 그 낱개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 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척수신경인데 마치 이제 뿌리가 많은 단무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척수신경을 긴 뇌라고 표현합니다. 등은 척수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 앞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장기는 배 안에 있죠. 등 앞에, 배 뒤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가 뇌하고 서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결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딜리버리를 누가 하느냐?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 합니다. 그래서 척수신경에서 바로 자율신경이 나와서 위 움직여, 장 움직여, 눈 움직여 이걸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게 자율신경.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해도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출혈이나 탈수를 막기 위해서 혈압과 맥박을 변화시키고 산소 부족에 대비해서 호흡을 조절을 하는 것도 있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호흡도 하고 있고 위도 움직여라 하는 신호를 이 척수신경이 보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장기가 알아서 돌려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등이 굳는 순간 알아서 하는 신경이 알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면역이고 그걸 등이 조절한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면역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면 근육이 받아요. 경직돼요.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쓰는데 누가 내 등 뒤에서 찌르려고 할 때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근육을 굳게 만드는 수비 행위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몸이 경직되고 근육을 굳게 만드는 방어 기전인데 목 근육하고 어깨 근육하고 등 근육이 같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장기와의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위 움직여야 될 때 위 안 움직이니까 소화 안 되죠. 장 움직여야 되는데 장 움직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가스가 가득 차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식의 언어로 병원을 갑니까? 저 등 근육이 굳어서 왔어요. 이렇게는 안 갑니다. 소화가 안 돼요. 가스가 차요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위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줄 수도 있고 변비를 진정시키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시적인 치료가 되지만 굳은 등이 풀린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척수신경, 이 등을 펴는 게 스트레스 해소의 첫걸음이자 건강과 직결되는 면역력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치고 자세가 좋은 사람 없죠.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 있죠. 이게 한 250g 정도 되는데 심장하고 비슷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심장 같은 무게 하나를 더 들고 산다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을 들어봤을 때 아무도 무겁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1시간 들고 있어라. 그건 무겁죠. 그러니까 단순한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시간이 무거움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척추가 휘고 등 근육에 무리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계속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등은 어떤 상태일까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걷는 거 좋아합니다. 하루에 40분 이상 걷는 거를 2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앞사람의 뒤통수의 꼭대기를 보고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이 펴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걷는다면 등이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내 시야가 걸을 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쓰는 사람이 면역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죠. 근데 평생을 이 손가락을 안 쓰고 그냥 뭉치로만 살고 있으면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이 근육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치면 이 근육들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붓습니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등을 봅니다. 등을 풀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낱개로의 움직임을 근육들이 다 쓰지 못하면 등과 어깨 근육들도 굳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역을 높이고 좋아지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등에 있는 신경의 긴장을 좀 줄이고 등을 펴면 좋겠습니다. 등을 편다는 것 자체가 신경 지나가는 길을 비켜주는 겁니다. 제대로 지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등을 구부리면 신경 가는 길이 눌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기대지 않고 가슴을 펴서 이 90도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자, 팔을 펴세요. 그러면 요렇게 있습니다. 보통 그 총 겨눌 때 요거 보통 하는데 항복했을 때 항복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죠. 굽은 사람들은 이 손바닥이 뒤로 가기 어렵습니다. 뒤로 못 갑니다. 이 엄지손가락하고 이런 게 눈을 조금만 돌려도 쉽게 보일 수 있고 근데 정말 등 면역이 좋은 사람은 이 엄지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뒤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등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15분씩 정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극받았던 그 근육들이 풀리면서 눌렸던 척수신경도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심결에 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내전근이라고 있는데 이 내전근은 장요근과 연결되면서 요추 1번이라는 척추에 붙고 거기서 횡격막으로 붙어요. 호흡이 잘 되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충분히 자세가 좋은 사람이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 성악가들하고 일반인들이 노래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한음 한음을 끝낼 것처럼 다 내뱉어요. 누구의 이게 다 내뱉죠. 근데 성악가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릴까요?
누구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호흡을 아끼는 거예요. 다 뱉지 않아요. 바로 읍스 호흡법인데 들이마실 때는 빨리 퀵 빨리 마시고 읍. 그다음에 내쉴 때는 스.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5초 동안 20%씩 호흡을 나눠서 내뱉을 수 있는 근육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벅지 안쪽 근육과 장요근, 코어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호흡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 보면 과거에 씨름 선수했고 유도했고 이랬는데 성악가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 호흡 때문에, 이 근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이 작용이 되면 등에 붙어 있는 장요근과 횡격막이 강화될 수 있어서 등 근육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수 호흡 운동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중력을 거슬러서 허벅지 힘을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이걸 하거든요.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 보고 틈 있을 때는 살짝 들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 들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10초. 또 반대쪽도 한 10초 정도 들고 있고 이걸 반복하면 걷는 거 못지않게 등도 펴지고 허벅지 근육도 굉장히 강화되니까 이 운동을 꼭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식을 해서 장에 부담을 주고 가스가 많이 차면 뒤에 있는 근육, 등 쪽 근육도 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방하려면 소식을 하는 게 장 면역에도 좋고 등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두 가지예요. 장면역 유산균과 등면역 신경에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조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면역을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병원을 갔는데 진단받지 못하고 아니면 치료를 했는데 늘 아프고 불편하다거나 이런 병은 어디에 원인이 있냐 하면 면역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15분 동안 등을 펴는 게 놀라운 면역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자기 등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등을 펴보자. 장에 좋은 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보자. 이 두 가지를 하고도 안 되는지를 꼭 봐야 되는데 먹는 거 그대로 먹고 등은 구부려 있고 치료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나 혼자 등 쓰다듬기 어렵잖아요. 등을 많이 쓰다듬어 주는 게 좋은 이유는 몸에서 나오는 몰핀이 엔돌핀인데 그 엔돌핀이 피부에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을 쓰다듬어서 이 피부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줄여주고 면역도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안 그러면 또 정봉아 나 울어. 이 등은 자기 스스로 등을 볼 수 없죠. 누군가 있어야 내 등을 봐줄 수 있죠. 그래서 꼭 혼자서만 어디서 살지 말고 여러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는 게 결국 면역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